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가축 전염병과의 전쟁. 가축만의 질병이 아니라 사람으로 옮겨올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가축 방역 환경. 가축에게도 인간에게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이러스에 맞서는 것만이 살 길. 끊임없이 진화하는 대한민국 가축 방역은 안전한 청정 축산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주말 잘 쉬었습니까? 예. 혹시 아픈 직원이나 컨디션 저조한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 전에 스트레칭. 가축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 네, 5, 6, 7, 8. 자, 손목하고 발목. 전국의 축산 현장에서 농장 예찰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가축 방역사다. 없습니다. 안전장구, 예, 하이바랑 가슴 보호대, 그리고 보정끈, 소 10mm 보정끈, 소독기, 예. 열화상 카메라. 예. 네, 됐습니다. 예. 챙기는 것들은 어떤 장비들이죠?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장구류랑 그다음에 시료 채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그다음에 농장에 갔을 때 소독을 할 수 있는 도구들 기대해 있습니다. 예. 챙겨야 할 장비만 20개가 넘는다. 닫고. 아시죠? 농장에 출입하기 전에 방역사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거점 소독 시설. 가축 전염병의 유입 및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들려야 하는 방역 시설입니다. 가축 전염병은 주로 차량과 사람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거점 소독 시설을 통해 이동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소독 완료 후 발급받는 증명서는 농장 방문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분 넘게 달려 도착한 돼지 농장. 농장 입구에서 방역사들이 각종 보호장구를 비장하게 착용한다. 호기심 때문에 막 올라타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맞고 한 적이 있어서 꼭 차고 들어가야 됩니다. 부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 하시는 거는 비마개 같은데 네. 이거는 어떤 용도죠? 돈사에 들어가 보시면은 돼지들이 보정을 했을 때 약간 자신을 울음소리가 있는데 공룡 소리랑 비슷한 데시벨이 나와요.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방역복 착용은 필수. 마지막으로 개인 소독까지 철저히 해야 농장에 들어갈 수 있다. 가축 방역사들의 주요 업무는 질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정기적으로 돼지들의 혈액을 채취해 검사를 한다. 새끼를 낳는 어미 돼지인 모돈 5마리. 한창 성장 중인 비육돈 16마리를 무작위로 골라 체열하는데 먼저 열화상 카메라로 감염이 의심되는 개체를 선별한다. 거의 다 38.5도에서 39.5도를 띄고 있었고요. 특별히 고온인 돼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료 채취는 보통 2명의 방역사가 한 팀을 이뤄 수행하는데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 저거다. 보정기로 돼지 코를 감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일이다. 비좁은 공간에서 흥분한 돼지를 상대하다 보면 금세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 간신히 돼지의 코에 보정기를 걸면 다른 방역사가 재빨리 돼지의 목 부위에 주사기를 꽂고 피를 뽑는다. 코를 찌르는 분뇨 냄새에 귀가 먹먹할 정도로 강렬한 돼지 울음소리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방역사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끝나셨나요? 예,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21마리의 돼지를 체열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매일 10곳의 농장을 돌며 평균 40~50마리의 거친 가축을 상대한다. 돼야 뭐 밤살 나눔이고 돼지 키우는 거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더욱 좋습니다. 돼지나 소가 걸리는 구제역은 예전에는 추운 겨울에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한 번 입은 방역복은 소각 처리한다. 많이 덥고 습하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선에서 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다음 농장으로 이동한다. 지금 진주시 관내 농가에서는 1,600호 정도 있는데 총 4명의 방역사가 2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방역사당 300에서 400호 정도 농가를 관리해야 되는데 방역사들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활약하는 가축 방역사는 472명. 방역사 1명이 담당하는 농가는 무려 395곳에 달한다. 하루 평균 이동 거리만 200km.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모두 필요로 하는 극한 직업이다. 이번에 찾은 곳은 한우 농장. 소를 출하하기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방역사의 중요한 업무다. 방역사들의 방문에 소들이 잔뜩 긴장한 눈치다. 발을 구르거나 뒷걸음질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700kg이 넘는 소의 시료 채취는 베테랑 방역사에게도 난도가 높은 일이다. 소는 예민한 데다 흥분하면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에 소의 머리에 보정끈을 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안 걸렸다. 헤이. 형, 안 되겠다.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다. 2명의 장정이 겨우 달려든 끝에 힘겹게 보정에 성공. 한 명은 소머리를 고정한 끈을 최대한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소의 움직임이 최소한으로 줄어들면 다른 방역사가 소 꼬리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꼬리를 들어보면은 마디마다 그 결이 있어요. 소 꼬리마다 결이 있는데 그 결 사이사이에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찌르는 겁니다. 소는 보통 목이나 꼬리 쪽에서 체열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을 오직 감각에만 의지해 정확히 찾아내야 하는 몹시 까다로운 작업이다. 24641, 24641. 예. 채취한 혈액은 밀봉해 시험소로 보낸다. 잡는 것보다 소 푸는 데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푸는 데서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보정끈을 풀 땐 서서히 풀어 소가 급격히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방역 일선산에서 질병 검사를 함을 통해서 이렇게 질병 전파가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참 오늘 하루 참 뿌듯합니다. 어느덧 오후 2시가 넘은 시각. 가축 방역사들은 하루 평균 10곳의 농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한다.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자 먹기 전에. 가축들과 한바탕 씨름하고 나면 이렇게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지금 식사하시는데 소독을 또 하시나요? 아니요, 이거는 섬유 탈취제.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네. 고약한 냄새 때문에 식당 출입은 엄두도 못 내고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운다. 이제 같이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죄송하지만 좀 다른 데 가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못하고 그냥 나왔던 적도 있어요. 나름 뭐 질병을 막는다고 고생을 하고 왔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 처음에는 좀 섭섭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담담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가축 방역 최전선. 그곳엔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가축 방역사들이 있다. 이러한 사전 예방 방역은 신종 전염병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이름조차 생소했던 럼피스킨병. 모기, 침파리와 같은 흡혈곤충이 접촉한 소 피부에 단단한 혹이 생기는 전염병으로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동유럽, 러시아, 중국 등을 강타하며 2023년 마침내 한국에 상륙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럼피스킨 발생을 예측하고 백신을 비축해둔 덕분에 빠르게 잠재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진단법을 구축하고 SOP를 마련하고 특히 이제 백신에 대한 도입 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첫 발생하고 나서 3주 만에 전국 단위의 백신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인 방역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럼피스킨 발생 건수는 2023년 107건, 이듬해 24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올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제주도. 제주의 건물인 제주항에는 하루 평균 50척이 넘는 선박이 정박하고 2천여 대의 차량이 출입한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질병이 유입되면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축산 차량의 출입을 까다롭게 통제한다. 제주항을 통해 제주도로 반입되는 축산 관련 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받아야 한다. 차량 외부는 물론 차량 하부와 바퀴까지 빈틈없이 소독이 이루어진다. 축산 차량뿐 아니라 운전자 소독도 필수. 가축 전염병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 소독을 마친 운전자는 인적 사항과 출발지, 목적지, 수화물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예방을 잘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독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돼.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소독 필증을 발급받는다. 축산 차량이 제주도 축산 농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소독 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으로 이 원천 차단 방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주항에서 제주도로 입도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원천적인 이제 관문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차단 방역을 함으로써 원천 차단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맑은 공기와 넓은 초지, 온화한 기온은 가축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다. 특히 철저한 방역과 위생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백신 접종과 사양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길러지고 있는 제주 돼지는 제주를 대표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자리 잡았고 해외에서도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아 태국, 베트남, 홍콩, 일본 등에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가축 방역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제주시의 한 돼지 농장.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또 못 보던 분들도 오셨네. 들어오시려면 방역상 방역복으로 가려입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외부인 출입을 단 한 번도 허용한 적 없는 만큼 정해진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라 촬영을 진행했다. 그리고 발판 소독하시고 개인 방역기 들어가서 개인 방역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에는 방문 일지가 있어요. 자기가 여기 온 목적, 그리고 여기서 소독을 다 했다라는 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돈사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전실은 일종의 차단 방역 시설이다. 이곳에서 전용 장화로 갈아 신은 다음 한 번 더 소독을 해야만 돈사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제 농장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아픈 돼지들이 없는지 이제 임상 관찰을 통해 질병 예찰을 하려고 농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농가들은 수의사와 1대1로 계약을 맺어 돼지들을 관리한다. 수의사는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해 돼지들의 상태를 점검한다. 수력도 좋고 돼지들 괜찮네요. 근데 지금 돼지들 너무 발육 상태나 너무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갓 태어난 돼지들의 상태도 세심하게 관찰한다. 생후 7일 정도부터 이제 오전에는 액상으로 교배하고 오후에는 건식으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냥 CCTV로 24시간 모니터링하면 질병 발생 징후를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뼈야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다 해야 돼 여기. 촬영을 마치자 신속하게 소독이 이루어졌다. 자체적인 내부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 외부 사람 이런 걸 잘 막고 거기서 소독을 잘하면 어느 정도는 막아지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거죠. 농장의 가축 질병의 유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차단 방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장 주변에 높이 8m에 달하는 울타리를 설치한 것도 차단 방역의 일환이다. 이렇게 높게 한 이유는 들개 그리고 고양이, 쥐 이런 것들이 우리 농장으로 들어옴으로써 많은 병원체를 이렇게 전파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외부 울타리는 전국의 모든 돼지 농가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8대 방역시설 중 하나다. 방역은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한 농장에서 이렇게 터지면 저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농장 다 피해보고 크게는 제주도, 더 크게는 우리나라의 손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역은 잘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무려 25년 동안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 백신을 철저히 이행을 함으로써 높은 면역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그 장점인 공항만에 있어서 그 방역시설을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저희가 청정지역을 인정을 받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한 마트에서 사람들이 앞다퉈 달걀을 쓸어 담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무섭게 치솟는 달걀 가격에 사재기 열풍이 일었고 달걀 품귀 현상까지 나타났다. 심지어 달걀이 추가된 음식엔 추가 요금까지 붙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미국 전역에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1억 7천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되면서 달걀값은 1년 만에 53%나 폭등했다. But we're talking to 3 or 4 countries right now about getting between 70 and 100 million eggs into the country in the next month or two.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달걀을 요청했다. 미국의 SOS에 응했던 아산의 식용란 선별 포장장. 전국 각지에서 축산 차량이 모이는 만큼 입구부터 진입이 까다롭다. 차량 소독은 물론 대인 소독까지 완료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농장에서 생산이 된 계란을 1차 세척을 하고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전국 6곳의 직영 농장과 20여 곳의 협력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 30만 개가 매일 이곳으로 모인다.
10도 미만의 저온 냉장고에서 보관한 달걀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꼼꼼한 선별 작업을 거친다. 먼저 달걀 표면을 45도 이상 고온수로 살균 세척한 뒤 건조한다. 건조한 달걀은 파각 선별기로 달걀 껍데기에 초음파를 쏴서 금이간 정도를 구별한다. 그리고 육안으로 다시 한번 살펴 탈색이 된 달걀과 금이간 달걀을 골라낸다. 금이간 달걀의 경우 신선도가 떨어지고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얼음철이나 날씨 고온다습한 환경에 계란이 놓여졌을 경우에는 미세 실금을 통해서 세균 감염이나 신선도가 금방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미세 실금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 판별 장비를 통해 혈란이나 부패란 등 내부에 이상이 있는 달걀을 선별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 한국산 달걀 40톤이 미국에 수출됐다. 저희는 2014년도에 생산부터 초생추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 질병 관리, 위생 관리, 포장 관리를 일관화된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내에서 1호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SE나 질병 관리에서 상당한 자산으로 통과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달걀이 미국에 수출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FDA 승인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국내 품질이나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도 국내산 계란이 품질 좋고 깨끗한 계란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주요 감염원인 철새들의 시루 채취도 질병 유입과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업무다.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기 위해선 먼저 철새를 포획해야 한다. 철새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능숙하게 찾아내는 이들. 철새 포획 경력만 10년이 넘는 베테랑 방역사들이다. 철새들이 오기 전 물가 근처 모래톱이 넓게 펼쳐진 곳에 포획기를 설치한다. 그물을 위장하기 위해 모래로 덮어준 뒤 먹이를 골고루 뿌린다. 철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순간 발사체를 작동하면 그물이 나와 철새를 포획한다.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포획할 때 속도가 느리면은 날아가는 새들보다 느리면은 포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압축가스를 넣어서 그물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탄두가 무게가 좀 있어야지 그물을 빨리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다. 새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새 지금 먹고 있는데 몇 마리 정도 돼 지금? 몇 마리 정도? 12마리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 원앙인데 철새 원래는 겨울 철새인데 텃새화가 많이 진행돼 있죠. 이 시기에 이 분집이 형성돼 있는 거를 처음 관찰됩니다. 써 그대로 발사할게. 철새 포획은 타이밍 싸움이다. 하나, 둘, 셋. 겨울철 업무였던 철새 포획이 한여름에도 이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기후변화로 겨울철에 발생하던 AI가 이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우, 한 마리 잡혔네. 아유, 한 마리가 어디냐. 고병수 조류 인플루엔자가 꼭 철새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텃새에게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니까 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조류에 관해서는. 저희 코로나 검사할 때 인우들랑 그 비강 그 면봉으로 해서 검사를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류는 소변과 대변이 한 통로로 배출되기 때문에 항문에서도 시루를 채취한다.
마지막으로 날개 안쪽의 혈관에서 혈액을 채취한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새벽부터 움직여도 허탕을 치기 일쑤지만 만약을 대비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잡고 많은 건 힘들지 않는데 뭐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고 그런 게 한순간에 거꾸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힘든 것 정도는 뭐 감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로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사들의 철새 포획 임무가 막중한 이유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급격한 기후 변화로 고병원성 AI의 주요 해외 유입원인 철새 이동 시기, 경로가 매우 예측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고병원성 AI에 대해 연중 상시 예찰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철새의 이동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에는 과학적 장비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드론을 활용한 방역이다. 여기는 철새 이동 경로여서요. 철새의 분변이 지붕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독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드론 소독은 주로 소독 장비나 차량에 접근이 어려운 축사 지붕이나 농장 근처 하천 주변 등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넓은 면적을 빠르게 소독할 수 있어 가축 질병 예방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가축 방역은 초동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 일파만파로 전파가 된 이후에는 사실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동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한 예찰이 필요한데요. 가축 방역관이 너무 많은 농가를 담당하거나 너무 많은 가축의 질병을 예찰을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세심하게 초기에 그 가축 질병을 검색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은 대형 내지는 전국적 발생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축 방역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가축 방역관을 보충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안 가고 있느냐, 방역 인력에 대한. 당연히 이제 방역 인력에 대한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그거에 비해서 처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조류 인플루엔자를 1년에 70만 건 정도 검사하거든요. 이건 유럽 연합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조건 뭐 많이 검사를 해야 되고 방역 점검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많이 하면 좋을 수 있겠죠. 위험한 것들을 하나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그 방역관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이제 점점 나가니까 하지만 업무는 똑같고 근데 검사는 점점 많이 해야 되고. 농장에 연락을 받고 출동한 방역관. 가축 방역관은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이들로 질병 발생 시 현장 대응, 예찰, 역학조사, 살처분 권고, 가축 방역사 지도 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란계 농장에서 닭을 출하하려면 먼저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하 전 검사를 통해 혹시 모를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총 5마리의 닭을 무작위로 골라 시루를 채취한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정맥입니다. 이거 파란색 요 선? 네, 맞습니다. 닭의 경우 날개를 단단히 고정한 뒤 날개의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한다. 또한 닭의 구강 내부와 총배설강에서 각각 면봉을 사용해 체액을 채취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을 보다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서다.
이 농장은 다음 주에 도계장으로 산란계를 출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를 사전에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출하가 가능합니다. 농장에서 채취한 혈액은 가까운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 검사를 실시한다. 산란계 농장 출하전 검사 시료 가져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채취한 시료는 당일 접수, 당일 검사가 원칙이다. 인후도 벌써 5개, 청백혈류 벌써 5개. 이거는 생추. 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원심 분리기로 상층액을 분리한 뒤 유전자 증폭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완료까지는 최대 3시간이 걸린다. 결과를 보시면 위로 이렇게 솟은 것이 양성을 나타내는 결과값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실험한 시료들은 전부 다 아래를 나타내는 그 아래 밑으로 한 줄로 나타내는 것이 음성값을 의미합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경기북구 모든 가축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농장에 통보해준다. 현장 및 차량 소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중심, 예방 중심, 과학기반 방역이라는 기체하에서요. 시료 채취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찾아내서 확산 차단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양도 최소화하는 데 주력을 두고 일을 해왔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효과로 지난해 고병원성 AI 발생은 32건. 살처분 범위를 개선하면서 살처분 규모도 대폭 감소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축산도시로 유명한 프랑스 노르망디. 칼바도스 지역에서는 비옥한 조지에 젖소를 방목해 기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젖소의 우유로 만든 크림과 치즈는 풍부한 풍미로 인기가 많다. 아르노 트리옹프 씨는 소를 전문으로 보는 수의사다. On va aller voir des animaux. C'est une petite exploitation, il y a 50-60 vaches à peu près pour un éleveur. 한 달에 한 번. 자신이 담당하는 농장을 방문해 소들의 건강 상태를 살핀다. J'ai pris le document et puis on va aller voir la vache, comme tu m'as dit. 아르노 씨는 농민들이 분담금을 내고 만든 가축 방역 조합인 GDS의 파트너 수의사다. 20년째 칼바도스 지역의 농가들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32살의 젊은 농부 디디에 씨는 아르노 씨의 도움을 받아 농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수의사에게 연락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J'ai fait justement intervenir le GDS. Ouais. Le GDS pour savoir quel type de maladie était actuellement sur l'exploitation. Donc moi j'ai fait les prélèvements et on a envoyé les analyses en dépistage. Alors surtout pour la fièvre catarrhale, pour éliminer la cause de fièvre catarrhale. La grippe c'est un petit peu plus compliqué à mettre en évidence, mais voilà, on a au moins pu éliminer une de ces causes principales. Dans le système de surveillance sanitaire français, ce qui est vraiment très important, c'est la complémentarité et la confiance éleveur-vétérinaire. S'il y a besoin, on s'appelle très rapidement et on discute tout de suite des soucis. Et c'est cette confiance-là, cet échange-là qui fait que le partenariat fonctionne et qu'on a une réponse très rapide. 아르노 씨는 7년째 이 농장의 주치의로서 소들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Et là, on voit qu'effectivement, la température est normale. 그의 주 업무는 질병 예찰과 시료 채취다. 자신이 담당하는 농장과 가축들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질병 감염을 예방한다. 채취한 시료는 날짜, 체혈관의 번호를 꼼꼼히 확인해 누락이 되지 않게 신경 쓴다. 모든 정보가 빠짐없이 데이터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Tous les jours, il y a une navette du laboratoire qui vient prendre les prélèvements, de manière à respecter à la fois la durée la plus courte possible et la chaîne du froid, si besoin, pour certains prélèvements. 수의사가 시료를 채취하는 날에는 연구소 직원이 농장을 방문한다. 이때 시료 회수와 함께 축사 내부 소독도 함께 진행한다. 가축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제거를 위해서다.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 순서로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Alors au quotidien, on est en contact avec eux à la fois pour gérer les problématiques sanitaires et c'est comme ça que la chaîne sanitaire se met en route localement. Et après, les résultats sont communs à tout le monde, c'est-à-dire que le GDS reçoit les résultats, les transmet à l'éleveur et nous sommes en copie des résultats, ce qui nous permet assez rapidement d'avoir les informations et de pouvoir retourner sur le terrain si jamais il y a besoin. 바이러스 분석 전문 기관인 라베오 연구소. 수의사가 채취한 시료는 모두 이곳에서 분석한다. 만일 질병 감염이 의심될 경우 어떤 질병인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Il y a ensuite des maladies qui ne sont pas des maladies réglementées pour lesquelles les groupements de défense sanitaire peuvent avoir par eux-mêmes une volonté d'aller les rechercher. On peut parler de néosporose, de besnoitiose par exemple, de paratuberculose. Et là, ce sont des plans de suivi sanitaire volontaires, non gérés par l'État, mais gérés par les éleveurs en eux-mêmes. 특히 칼바도스 지역에서 주로 발병하는 질병들을 데이터화해 관리, 감독하고 이를 GDS와 공유한다. Bonjour, bienvenue au GDS du Calvados. L'action sanitaire collective menée par les groupements de défense sanitaire et leur fédération nationale GDS France depuis 70 ans est fondée sur 3 piliers: la surveillance, la prévention et la lutte. 프랑스의 가축방역조합인 GDS는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정부 주도가 아닌 농가가 중심이 되어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Du coup, comme tous les tests sont bons, nous avons imprimé une ASDA que vous avez ici. Et en fait, sur ce bovin-là, ça va pouvoir accompagner le bovin pour partir soit dans un autre élevage, soit pour pouvoir être vendu à l'abattoir. C'est la preuve que ce bovin est sain. Bonjour les collègues, vous allez bien? Bonsoir. 특히 농장주는 GDS의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GDS와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 방역에 앞장서는 이 또한 농장주다. On a mis en évidence des analyses des résultats défavorables et que sont les services de l'État, les services du GDS, les vétérinaires et les éleveurs afin de mettre en place des plans. 프랑스의 가축 방역은 GDS라는 가축 방역 조합에서 농장주와 수의사, 연구자가 함께 질병 예찰, 소독위생 관리를 하고 정부는 이에 협력, 각 지역에 맞는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구조다. Et puis l'État va déléguer au GDS un certain nombre de missions de suivi sur la santé, sur les maladies et sur l'introduction des animaux, sur le suivi des animaux. Au niveau des politiques que l'on fait, on peut adapter les politiques spécialement au Calvados, aux problématiques des éleveurs du Calvados et à la typologie des élevages du Calvados. 프랑스와 달리 한국의 가축 방역은 정부 주도로 전국 단위의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와 농가들이 이를 실행하는 수직적 구조다. 지금까지의 방역 조치가 국가별이었다면 이제는 발생 지역별로, 그래서 지역화 개념으로 요즘에 변화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농장 그리고 생산자 협회 단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방역 정책의 중앙 컨트롤 타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일 가축 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상황회의가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 다들 아신 것처럼 한일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병어성 AI가 지금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특별히 비관점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검사 기관을 활용한 AI 정밀 사업에 대한 이행 현황 점검을 집중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 기업과 농장의 참여 또한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 농가 및 전문가 등과 방역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그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역 체계를 지역 현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방역. 안녕하세요. 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양평의 한 농장을 찾았다. 네, 살충제 운동에다 뿌리고 계세요? 네, 매일 뿌리고 있어요. 네. 오늘 럼피스킨 백신 접종하신다 해서 왔고 오늘 3마리인가요? 네. 가시죠. 올해 초 이 농장에 송아지 7마리가 태어났다. 오늘은 이들 중 3개월이 지난 3마리의 송아지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날이다. 이거 따야죠. 희석액을 약간 빼서 여기에다 넣으신 다음에 한 마리에 1ml씩 접종하시는 겁니다. 교육받은 대로 송아지 목 부위에 피부를 잡고 45도 각도로 백신을 주사한다. 이러한 방역 교육으로 농장주의 방역 의식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양평군에서는 전업농까지 전부 모든 농가를 공수위 지원해서 접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자가 접종을 원하는 농가는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입회하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럼피스킨 첫 유입 이후 농가의 백신 자가접종 체계는 국내 방역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전염병이 발생되면은 골든 타임이 있는데 신속하게 접종하기 위해서 자가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양계 전문 실험실. 수의사 출신의 손영호 소장은 올해로 27년째 민간 영역에서 산란계 농장을 관리하며 방역 당국과 협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재난성 질병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 일을 다 처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루처치에서 검사까지 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민간 협력이라는 것은 저희 같은 민간 방송감정기관 또는 어떤 방역기관들이 그 일을 덜어서 하는 개념이죠. 손영호 소장이 6년째 관리 중인 농장. 수의사 역할과 더불어 가금 사육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과 시료 채취 및 분석, 방역 교육까지 담당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예. 어때요, 얘네들? 지난번 장염 이후에 개구들 많이 회복해서 지금 개구 상태가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백석개가 장염에 약해서 걱정이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회복돼서. 가보시죠. 이곳에서는 흰 달걀을 생산하는 로만 화이트종을 키우고 있다. 사육 농가가 많지 않은 탓에 처음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민간 컨설팅을 통해 맞춤 방역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다. 여름에는 닭들이 더우니까 호흡을 과하게 하잖아요. 과호흡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팬팅이라고 그러는데 난각이 형성될 때 약간의 장애가 생겨서 난각이 얇아져요. 온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하게 호흡할 때는 조금 더 환기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폴리패드 잘 작동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부터 작동 시작해서 여름에는 필수적으로 작동. 그러시구나. 어쩐지 상당히 시원하게 느꼈는데 닭들도 헐떡거리지 않고 해서. 자, 이건 어떤 장치인가요? 이거는
네, 쿨링 패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팬이 돌아가면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를 교체하는 시스템인데 내부에 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면 여기서 물이 떨어지면서 들어오는 공기를 차갑게 냉각시켜주는 쿨링 시스템이에요. 민간 방역 컨설팅은 단순 진단을 넘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보완하는 현장 제보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폐사한 닭을 부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간 크기는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데 보면은 간 마진이 좀 까맣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 쪽이 좀 안 좋다는 증거인데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같은 세균이 감염되게 되면 간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이 젖어 있으면 세균이 있다. 돼지나 소하고는 달리 닭은 분집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 전체를 보는 개념이에요. 오늘은 10마리가 나왔지만 내일은 30마리가 나올 수 있고 방치하게 되면 모레는 100마리가 나올 수 있고 굉장히 경제적인 피해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폐사 원인을 신속하게 알아가지고 빠르게 조치하면은 이제 폐사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검사 결과와 농장 컨설팅 데이터가 수년간 축적된 덕분에 농가 맞춤형 진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빠르게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다. 네, 정부의 방역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방역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질병에 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게 곧 생산량과 많이 직접적으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인식도 강해졌습니다. 가축 방역의 판도를 새롭게 바꿀 게임 체인저. 대한민국의 가축 방역이 세계를 선도할 그날이 눈앞에 있다. 모든 게 지금까지는 농장은 별로 의지가 없어도 방역 당국이 모든 걸 해주는 개념의 방역이 지금까지 방역이었다면 이후의 자율 방역은 농장이 주도권을 갖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방역 당국한테 요구하고 그것들을 서로 이 생산자 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마지막에 방역 당국이 확인하는 개념의 시스템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자율 방역의 모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